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상 가장 저명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인 구스타브 에펠의 삶과 건축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스타브 에펠은 프랑스의 구조공학자이자 건축가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에펠탑을 설계하고 건립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공기역학과 기상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두 분야 모두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스타브 에펠의 삶, 그의 업적, 공학 및 건축계에 미친 그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스타브 에펠은 1832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309km 떨어진 디종에서 태어났습니다. 에펠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으며 학교 성적에도 그다지 연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디종 근처에서 큰 화학 공장을 운영했던 삼촌과 화학자였던 삼촌의 친구가 어린 에펠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화학과 신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1855년 파리의 유명한 중앙공예 학교를 졸업한 22살의 청년 에펠은 파리의 만국박람회에서 알렉상드르 바로가 철로 만든 산업의 궁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철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료임을 깨달은 에펠은 처남이 운영하는 주철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에펠의 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듬해 만난 샤를 누보는 에펠을 철의 마법사로 이끈 결정적인 스승이었습니다. 에펠은 누보와 함께 보르도 근교의 갈론 강을 가로지르는 6쌍의 석조 교각으로 지탱되는 500m 길이의 철교를 건설하게 됩니다. 에펠은 건설 과정에서 수압과 공기 압축에 대한 그의 연구를 활용하여 다리 기초의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제안했고 이러한 변경 사항은 최종 설계에 통합되어 다리를 안전하게 지지하는 6쌍의 교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철교 건설을 넘겨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이로써 에펠의 첫 건축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첫 건축물은 혁신과 우수성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는 곧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865년 에펠은 자신의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수년에 걸쳐 루자 고가교, 부다페스트 누가티어, 마리아 피아 다리, 니스 천문대, 프랑스 중부의 거대한 철도 교량인 가라빗 고가교 등 당시 가장 야심찬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1881년 에펠은 자신을 유명하게 만든 건축물 중에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제작은 1865년 프랑스 역사학자 에두아르 르네 드 라블라에가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의 영감을 받은 자유의 여신상 건립을 제의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1874년에야 라블라에는 자유의 여신상 제작을 프레드릭 오기스트 바르톨디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바르톨디는 외젠 들라크루아의 그림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과 바르톨디의 어머니를 모델로 하여 여신상을 디자인하였으며 외젠 에마뉘엘 비올레르 디크와 에펠은 동상의 몸체를 구성하는 동판을 지탱하기 위해 4개의 다리가 달린 주탑으로 구성된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또한 에펠은 해체와 조립이 가능한 골격철 트러스 구조를 적용하여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운송한 뒤 미국 뉴욕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높이는 무려 93.5m에 이르며 7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오른손에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여신상은 원래 짙은 갈색이었으나 변색되어 지금의 그 유명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자유의 여신상은 세계를 밝히는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펠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그가 설계하고 건축한 에펠탑이었습니다. 이 탑은 당시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으며 빠르게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높이 300m, 7,300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크기의 철제 건축물인 에펠탑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건축가 에펠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건설비는 총 800만 프랑이었지만 국가에서 최대 지급받은 금액은 150만 프랑뿐으로 시공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당시 에펠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150만 프랑을 제외한 건축비 전부를 스스로 지불하였고 대신 입장료 수익을 회사에서 거두는 조건으로 건축에 돌입합니다. 에펠탑 건축은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프랑스 정부에서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300m의 철탑 설계를 의뢰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수많은 공모작 중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바로 철교 건설의 전문가였던 구스타브 에펠의 작품이었는데요. 반대 여론이 거셌던 당시에는 대중에게 어떠한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에펠탑을 건축한다는 것은 약간 무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재료 없이 오직 철로만 건축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름다움과 추함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쓰러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난무해 그가 건축할 당시 전문 건축자들의 지원이 유달리 적었다고 합니다. 에펠이 에펠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1887년 1월이었습니다. 건설 기간은 2년 2개월이었으며 총 18,038개의 철판과 250만 개의 리벳, 그리고 7,300톤의 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에펠탑은 4개의 철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계단을 통해 오를 수 있으며 3층과 4층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층은 바닥으로부터 57m 높이에 있으며 2층은 115m, 3층은 276m, 4층은 324m의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펠탑은 건설 당시에 높이와 기술적인 역량으로 인해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에펠탑의 설계는 각 부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삼각형 구조를 활용하여 균형을 잡고 있으며 그 안정성은 지진이나 강풍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에펠탑의 첫 번째 단계는 집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탑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철제 장식이 달린 철물 기둥을 세우는 방식으로 탑의 높이를 높여갔습니다. 중간에는 1층과 2층, 2층과 3층,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경사로를 만들어 철제와 부재를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에펠탑의 건축 과정에서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탑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더욱 강해져서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에펠은 철제 장식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는 안전모와 안전장비를 제공하여 사고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후 건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1889년 드디어 302m 높이의 위용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펠탑은 1959년 텔레비전 송전탑과 안테나가 더해져 320m로 더욱 높게 증축되었습니다. 1889년 파리만 국박람회 때 600만 명이 관람한 에펠탑은 당시 과학과 산업의 승리라는 찬사와 함께 소설가 모파상 등 예술가들로부터 예술의 도시인 파리를 망치는 흉물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1925년에는 만국박람회 등의 이벤트가 없어졌으니 언론 등에서 에펠탑을 철거해야 한다는 논쟁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고철업자에게 철거되는 에펠탑을 팔겠다고 사기를 쳤던 프랑스판 봉이 김선달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에펠탑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에펠탑은 전파와 통신 분야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완공 이후 에펠탑은 라디오 방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했을 때도 중요한 통신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에펠탑은 구스타브 에펠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속적인 노력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건축학적 업적은 지금까지도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에펠은 에펠탑 건설로 인해 엄청난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에도 많은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다리, 철교 등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공공사업 중 하나인 파리 지하철 건설 사업을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에펠은 1923년 사망할 때까지 엔지니어로 계속 일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엔지니어와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는 혁신과 탁월함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스타브 에펠은 공학과 건축의 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을 한 선구적인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가라빗 고가교를 포함한 그의 건축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공학적 경이로움입니다. 그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앞으로 몇 세대에 걸쳐 느껴질 것입니다. 구스타브 에펠의 삶과 건축물에 대해 즐겁게 배우셨기를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